그 사람과 싸운 적도 없어요. 가슴에 상처를 줄 만한 큰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언젠가부터 전화하기가 머뭇거려져요. 답장도 조금씩 늦어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조용히 멀어지는 관계. 세월이 흘러서 다 바빠진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치게 만든 건 아닐까? 자,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요즘 들어서 타인과 자꾸만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몇 가지의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랜 친구한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이 없어요. 아주 늦은 저녁에야 "응, 요새 좀 바쁘네.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짧은 답글이 돌아와요. 혹은 주말에 놀러 오기로 했던 자녀가 갑자기 일 때문에 못 올 것 같다고 전화를 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존재인가? 나한테 쓰는 시간은 아깝고 자기 삶이 더 중요한가? 이런 서운함, 이런 불안,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절 민감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독립하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두려움은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서운함의 표현이라는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면, 너는 요즘 내 전화도 안 받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내 안부 하나 묻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괜히 방해가 됐나 보네. 이런 말들. 겉으로는 서운함인데 실제로는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 좀 해줘. 이런 감정적 요구입니다. 상대방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처음 한두 번은 미안함, 죄책감 느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감정의 채무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상대방은 내 존재를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의 연락이 늦어지거나 약속이 취소됐을 때 그걸 나에 대한 애정의 크기와 결부짓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상대의 빈자리를 서운함으로 채우는 대신에 그냥 자기 시간을 조용히 채우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걸 우리 관계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과장 해석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지인이 어느 날부터 내가 모르는 모임에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모르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어요. 혹은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내 얘기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자기만의 취미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솟구친다면 그건 우리가 상대의 변화를 나에 대한 평가절하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새로운 보호막, 새로운 관심사를 필요로 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달라져요. 삶의 무게가 달라지면서 관계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견디지 못해요. 상대가 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으면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대를 비꼬기도 하고요. 너 변했다 하면서 관계 전체 싸그리 부정해버리거나 이제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해. 이러면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깁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죠. 내가 느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 자체를 지워버려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고 해서 그동안 나누었던 세월, 그동안의 애정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 타인의 삶의 방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대가 내 품을 벗어났어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 상대에게 저런 즐거움이 생겨서 다행이네.
라고 생각합시다. 상대가 나를 향한 시선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의 삶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집안일이나 자녀의 양육 방식에 끊임없이 조언을 건네는 부모가 있습니다. 친구의 사업, 친구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안전을 챙긴다는 이유로 일상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은 침범이자 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지혜 그리고 삶의 경험이 쌓여요. 그 경험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는 틀렸어 라는 이런 오만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무너져요. 그 속에는 타인의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 이런 통제 욕구가 숨어 있죠. 인간관계가 오래가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녀라고 해도 십수년을 함께한 친구라고 해도 그들의 삶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아요. 상대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먼저 조언하지 않고요. 상대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존중해. 그래서 너의 선택, 너의 삶이야.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자꾸 옆에 머물고 싶어 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연락했거나 답장이 늦어질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접어두는 훈련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반응 속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연결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도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가 거절할 때 이걸 관계의 거절이 아니라 상황의 한계로 받아들입시다. 누군가가 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약속을 미뤘어요. 그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금 그 시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예요. 그래, 이번엔 사정이 안 되나 보네. 다음에 시간 한번 다시 맞춰서 편하게 보자. 이렇게 한마디를 내던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안을 거절당하더라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상대에게 보여줄 때 상대는 당신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개나 소나 받아주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찾아왔어요. 그 상대의 고민, 그 상대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바로 잡고 싶어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저 얘기 들어주고 그의 지친 마음을 조용히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르치려 드는 스승이 아니라 내 허물, 나의 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의 관계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이게 친밀함의 기준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의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서로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웃을 수 있는 관계. 삶의 고단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관계, 넉넉한 품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상대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위로가 되고 편안한 그늘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